자,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요즘에 우량주들이 잘 나가죠.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일종의 것도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전날에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그렸고 고점이 돌파된 상태고 거래량도 터졌고 근데 이제 일봉으로만 보여서 그런데 이게 주봉 월봉을 보면은 굉장히 저점이에요. 계속 엄청난 하락을 그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전일에 수급이 터져줬고 오늘 이제 장 전에 이제 8시 47분인데 이때쯤 보니까는 막 10몇 프로 이렇게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수급과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스피 200 종목이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로 접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요즘에 시작하신 분들은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할 때 코스피 200 종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실질적인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웅집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게 조금 이례적이에요. 자, 여기서 이례적이라는 말은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떠한 경우에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요즘 같은 시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세상승장인데, 대세상승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긴 시간 꾸준하게 상승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지만 이 기간 자체가 꾸준하게 길게 오래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세상승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저게 뭐예요? 지수예요? 네, 지수요. 지수가 굉장히 오래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이루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올라가서 전에 빠지던 거를 극복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더 가서 최고점을 가든 이런 식으로 일정 시점 이상 지수가 강하게 등락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시간 자체가 꾸준하게 길게 달궈져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냄비에 물 받아놓고 불을 떼면은 데워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주전자 물 받아놓고 끓이는 것보다. 두껍고 큰 냄비에다가 물을 데울 때.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상승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상승세가 이어지는 물리적인 시간 값이 충족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수급주의 면모를 갖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힌트를 이미 버디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당 종목은 그 전에 대세 하락에서 하락 맞고 반등 중일 때 대세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급주 면모를 보여줍니다. 현재 최근 요 일봉만을 놓고 보게 되면 수급주랑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200 종목이 가격대도 있는데 5천만 주 이상이 거래량이 나온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이따가도 한번 봐보시겠지만 우량주가 수급과 파동의 매매를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몇 년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우량주 전성시대. 그래서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은 선입견이나 왜곡된 매매로 굳혀지기 쉬운 장세. 과거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보통 투자자가 처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입구에서 두 가지 입구를 만나게 되는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A의 문은 급등주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 테마주 같은 거. 네, 그렇게 가든가 B는 우량주. 내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이름 있는 기업, 딱 들으면 알만한 기업, 친근한 기업, 요쪽. 거의 투자자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량주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편견이 생기기 좋을 만한 시장이다. 요 정도만 하고 바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수급주 모양새가 나왔고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되게 많이 상승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시호가상으로 한 13% 떠 있는데 이거 일반적인 수급주 모습하고 되게 흡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강한 거래량 이후에 이어붙어 주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대로 뚫고 올라가 주는 흐름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강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가 지수 연동을 받든가 아니면 한 방향을 잡았을 때 호재로 인해서 그 방향을 굳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좋게 하게 되면은 이후 흐름이 그냥 무난하게 그 흐름을 유지해 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작하면서 갭상승하면서 근데 또 막 10몇 프로 이렇게 시작은 안 했어요? 네, 실제로는 살짝 소폭 상승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는 더 좋아요. 이어붙어 준다, 이어붙어 주지 않는다 수급을 계산할 때 반드시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급을 지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전일에 거의 7,500만 주에 가까운 수급을 만들어냈었는데 거래량을 근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분봉을 이미 상회했습니다. 흐름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태의 출발이다. 뭐 물론 이 종목 백그라운드적으로 호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당연히 좋은 이슈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우량주가 강하겠죠.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더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봉에서도 이어붙어 주는 흐름 다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쯤 되게 되면은 뭐 매매 판단은 해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매할 건데에서 우량주에 대한 수급주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매매가 편견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웬만한 매매 다 먹혀요. 예, 이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죠. 근데 좀 네, 웬만한 매매 그냥 다 먹힙니다. 이거를 뭐 조금 단기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조금은 더 길게 스윙으로 접근을 하든 뭘 접근을 하든 그냥 결과가 훨씬 더 유리해질 확률이 높다. 이유는 근데 종목발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요소가 아니라 그냥 대세 상승발이에요. 뭐 그래서 매매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굉장히 무난하고 스무스하다. 뭐 요 정도까지만 듣고 보면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한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만약에 매매가 꼬였을 때 그게 시장발 영향이든 종목의 추세 전환이든 아니면은 대세 상승에서 조정기에 들어가든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었을 때 종목을 관리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은 오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답답한 게 계속 시간에 끌려다니고 그 네. 흐름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가벼운 애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한 번에 확 마를 수가 있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급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다루는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베이스를 어느 정도 염두하고 있어요. 그럼 짧은 시간 안에 파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말은 나도 같이 묶이게 되는 건데 단순히 물린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량주를 저희 채널에서 배운 리밸런싱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템포가 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량주가 가끔 이렇게 수급주의 면모를 보여주긴 하지만 만약에 이때 매매를 해서 자신의 목적이 짧고 굵고 강하게 탁 치고 담백하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렇게 끝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우량주니까 스윙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답 정해놓고 방향 정해놓고 더 높게 보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못 가고서 이제 종목이 잠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답답하니까 리밸런싱은 그때는 빨리 합니다. 템포가 빠르죠. 그러면은 이제 균형이 꼬여지죠. 그러다가 체력이 먼저 방전되는 거는 본인의 인내심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종목을 손절하고 싶고 막 감정을 살살 건들 거예요. 막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2% 요런 데서 죽어라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어. 그렇다고 손절 못할 정도는 아니야. 막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야금야금 건드려서 결국에는 짐 빼서 물량을 던지게 되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우량주
이런 식으로 우량주가 특히나 수급주 면모를 갖췄을 때 매매할 때는 더 담백한 마침표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애시당초 이거 길게 보고 스윙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긴 호흡으로 가시면 되고요. 하다못해 이게 수급주 면모를 떴을 때도 되게 이게 두텁거든요. 그리고 움직임도 직접 지켜보면은 뭔가 조금 무거워요. 엄청난 수급이 붙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빠졌을 때 굉장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막상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저도 그리고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우량주는 저는 만약에 한다면 타이밍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거 영상이든 아니면은 제가 이제 클럽 안에서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해당 종목을 제가 타이밍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주 스타일로 매매하게 되면 초반 돌파죠. 이거 그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고점 돌파 매매, 우량주 돌파 매매 시도를 할 것 같고요. 우량주 돌파 매매를 제가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미 커트합니다. 똑같아요. 담백하게 합니다. 뭐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 계속 보면서 우리 1, 2, 3번 매매 자주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1번이었다면 네. 뭐 이제 뭐 2번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1번의 연장으로 계속 뭔가 좀 더 본다던가 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실까요? 1번에서 애매한 1번은 말고 정확한 1번에서만 해요. 그게 타이밍 매매예요. 왜냐면은 일반 수급주 매매할 때는 제가 솔직히 자리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는 편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그런 것들을 제 매매 범위를 좁힙니다.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의 경우 일반 수급주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초대형 우량주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을 말씀하실 텐데 걔네들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기회를 줄 수 있고 수급 분석을 하기가 용이하고 제가 잘 아는 리밸런싱을 하기가 수월하니까. 네. 근데 얘는 좀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에 명확한 1번에서만 하겠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리고 2번의 매매를 가급적 잘 안 할 것 같아요. 하면 차라리 3번이나 아니면은 2번에서 확실하게 횡보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밑으로 받아주는 매매를 일반 수급주에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량주에서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우량주는 횡보라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있거든요. 양쪽 위에서 눌러주는 바람과 아래서 받쳐 올려주는 바람. 그러니까 누르는 힘과 올려주는 상승의 힘이 팽팽하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횡보 바코드가 떠요. 분봉상에 바코드가 뜹니다. 그 정도 느낌 받았을 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차라리 그때 타이밍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이제 저기 15,000원 부분 찍고 눌리는 때까지 봤다가 몇 시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의 차트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일단 제가 타이밍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어딘가가 될 것 같고요. 매매하면은 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끊을 겁니다. 뭐 직접 매매를 한 건 아니니 제 범주를 말씀드린 거고, 여기가 횡보라서 여기서 잡아놨었으면 되느냐, 이 부분 당연히 질문하겠죠. 그렇죠. 제가 일반 수급주라면은 했을 거예요. 스타일상 2번 매매의 연장이죠. 근데 우량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안 해요. 우량주라서 안 합니다. 다시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힘 자체는 어때요? 부족하죠. 그래서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붙어주고는 있거든요. 저 상승하면서. 네, 거기서 그 차이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급과 파동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량주라는 특성을 고민하게 되면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선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주니까 사실 우량주이기에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야, 이거 호재 좋은데 쫄 거 뭐 있어? 뭐 또 이런 생각도 괜히 또 더 들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판단하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말하면.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지막 한 끝발 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디테일한 요소에서는 전부 다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 애매모호함 속에서 결국에는 우량주는 어떻게 가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심플해져요. 요즘 우량주 전성시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할 것 같아요. 수급주랑 비슷하지만 우량주
흐름은 파동의 결이 좀 다르거든요. 방향을 길게 갖고 가줘요. 그러니까 수급주처럼 파동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훅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많지가 않아요.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이렇게 떨어지죠. 파동의 결이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담백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틱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그냥 어느 정도의 매매가 되기 때문에 매매 여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거는 진짜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반반이네요. 뭐 했으면 결과적으로 좋았겠지만 저 시간에 제가 진짜로 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들어보면은 아 그래 우량주 그러니까는 약간 했을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지만 약간 뉘앙스는 원희님은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량주는 별로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되게 빈약하지 않은 근거고 사실상. 네. 실제로 요즘에 그런 식의 매매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이니까 요즘에는. 네. 뭐 이런 게 이제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요즘에 이제 기회를 주는 거니까는 좋다면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언니님은 요즘 같은 시장에 우량주를 하시나요? 우량주만 해야지 이렇게 고르거나 우량주는 절대 안 해야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우량주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단기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 스윙 개념으로 더 많이 갖고 가거든요. 생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량주 전성시대에서 지금 우량주를 이용한 빠른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매매가 경험이 쌓이고 누적되고 이런 자신의 매매 실력을 반복적으로 실력을 올려줬을 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매매를 계속해서 쥐어짜면서 연습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차라리 수급과 파동에 적합한 종목을 골라서 그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량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과 추세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인 타이밍은 오히려 시장 안 좋을 때 더 많이 해요. 저는 타이밍적으로 묻어둡니다. 네, 아니면 전환 시작됐을 때 묻어두는 네네. 거죠. 그런 매매는 합니다. 뭐 그런 매매를 제가 보여드린 적은 없는데 보여드리기가 되게 난해한 게 그건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길게 두고 하는 매매는 저희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근데 제가 실제로 2년씩 갖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래요. 아예 그렇죠. 오래 묻어두는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맨날 단타 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클럽 이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영상에서 맨날 단타 치는 거 보여주시던데 클럽 가입하면은 단타만 하냐 막 또 그런 질문도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저희가 하는 게 단타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영상 안에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그런 매매들이 주로 돼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지만 빠른 매매를 근데 그 외적인 거는 본인이 말씀하신 이런 우량주가 다른 시기에 다른 시점에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막 이 정도 두산중공업 정도의 코스피 200 정도의 우량주가 아니더라도 흔히 말하는 스몰캡 종목이라고 하는 조금 적정 우량주 있잖아요. 재무는 참 좋은데 막 대기업 정도 급은 아니고 그런 매매도 비슷한 형태의 중간 협의점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매매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많은 스타일의 매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한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냥 시장에서 필요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요즘에 왜 우량주 전성시대라고 하는지 좀 다른 종목들도 몇 개 보여주시면서 네.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일봉으로 그냥 대충만 봐도요. LG화 대충 봐도 거의 최고가 부근이죠. 카카오도 최고가, 얘도 최고가네요. 월봉 봐도 그러고 네이버도 딱 봐도 엄청나죠. 현대차도 이렇게 갖고
최고가 같고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는 우량주고요. 이 종목도 최근 사태도 있으니까. 저런 신풍제약 같은 거는 저건 뭐 저건 우량주라고 봐야 되나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최근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쪽 반열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부터 그랬었던 종목은 아니고 최근 테마를 제대로 받았다에 가깝기 때문에 넷마블 이 종목도 많이 갔고. 요즘 같은 때 참 그러니까 그 주식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넷마블만 보더라도 얘로 수익을 막 많이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주냐 우량주냐 뭐 이런 거에 시작점에서 자기가 했던 시작점을 가지고 주식 인생을 꾸려나가는데 이런 시장이 계속 된다면야 당연히 모두가 행복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늘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신의 매매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되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깊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잘 못 찾으시던데. 아, 그렇게. 그래요? 네, 다들 그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진짜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게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도 안 되면 공부하시면서 저희 영상들 보시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기를 응원을 해봅니다. 네. 아니면은 때로는 한번 넘어져 보는 것도 좋은 깨달음의 경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넘어졌을 때 골로 가지 않게 미수 몰빵, 신용 몰빵. 요즘에 막 미수 신용 몰빵 해가지고 주식하고 이런 게 마치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 이 유튜브상에서 네. 조심하세요. 네. 네. 특히 우량주 전성시대에서는 뭐 적용하기 좋으니 많이들 하실 수 있는데 힘들어집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투자 클럽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클럽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럽은요, 온라인에서 다 됩니다. 뭐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교육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단체로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어디에 계시곤 뭐 하다못해 뭐 캐나다에 있는 분들 뭐 외국인 분들 막 이런 분들도 클럽에 가입하셔서 하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베이스는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매매만 하면은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그리고 본인이 매매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 언제든지 누구라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해드리면은 본인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질문들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질문 답변을 떠나서 다른 분들이 매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본인 공부하는 차원에서 매매 일지로 공유를 하거든요. 별도의 공간이 네이버 카페에서. 그것도 클럽 회원분들끼리는 서로 열람이 가능하고 서로 응원도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도 볼 수 있고 단체 활동을 하는 거라서 거기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막하게 뭔가 머릿속이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오셔서 좀 한두 달, 세네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실타래 자연스럽게 풀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실이 이제 감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도 늘어나는 모습을 먼저 오신 분들을 보면은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가 묻어가기. 네, 묻어가면서 막 그렇게 실력이 늘어가세요. 진짜 한 3-4개월만 해도 어느덧 막 선배처럼 이렇게 뭔가를 좀 많이 좀 깊이가 생기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럽은 여기 밑에 영상 아래에다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뒀어요. 그거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정말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